경희대학교 김창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전체 사진 촬영법이라는 강의로 오늘 이런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요. 자, 이거 잘 보이나요? 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사진이란 무엇입니까? 전체 사진은 별 사진 찍는 거예요. 별 사진 찍는다고도 얘기해 주셨고, 여기처럼 우리가 은하나 성운이나 행성이나 달이나 우리가 이런 천체들을 사진을 찍으면 천체 사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정말 아름답게 찍을 수 있는데, 천체 사진에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이거 말고 혹시 다른 종류의 천체 사진이 있을까요? 네. 성운이요. 성운, 여기 성운 있는데. 블랙홀이요. 블랙홀. 안 보여요. 뭐요? 안 보여. 사실 이런 것도 천체 사진입니다.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네.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여기 답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일주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주운동을 촬영한 이런 사진들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진들과 이 사진들과 혹시 차이점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고도가 달라요. 고도가 달라요? 아니, 아시죠? 미도가 달라요. 미도가 달라요? 아니요. 찍은 정말 이 사진들이랑 앞에 있는 사진들이랑 엄청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망원경 종류요? 여기서 그냥 찍은 거 노출 시간. 노출 시간? 아니요. 찍은 위치? 아니요. 렌즈 종류. 찍을 때 뭐가 다를까요? 시간, 노출 시간. 노출 시간?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빛이 들어오면서 망원경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하지만 얘네는 우리가 그렇죠. 어떤 그런 망원경에서 빛을 많이 모으지 않아도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이거를 카메라로만 찍을 수 있고, 이런 애들을 찍으려면 망원경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있는 이런 애들을 찍는 것을 좀 더 진정적으로 한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제 관측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측할 때 우리가 썼던 장비가 혹시 뭐랑 뭐가 있었죠? 망원경. 그렇죠. 카메라랑 망원경이랑. 그리고 이건 뭐예요? 별. 그렇죠. 우리가 별을 보는 거니까요. 아니면 어떤 천체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천체 사진을 찍는다라는 과정은 정말 단순합니다. 별이 있고 그 망원경으로 그 물체를 그 천체를 보고, 그리고 그 망원경에서 모은 빛이 검출기로 도달하면 우리가 천체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TRT 키트 강의해주신 이선호 조교님께서 광학계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고, DSLR이라는 검출기에 대해서 우리 저번에 한지민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무엇이냐? 이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빛이 얘를 통과해서 어떤 일이 생기고, 그리고 저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그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래도 복습을 위해서 여기 망원경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굴절도 아까 일어났고, TRT 키트 하면서 배웠죠? 반사도 일어났고.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한번 이거를 분해를 해봤습니다. 빛을 모아주는 이 망원경의 역할을 이렇게 분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 조하면서도 설명했지만, 별에서 온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기 주경에서 반사가 되어서 여기 사경으로 한 점으로 모아주죠. 그러면 카메라의 위치는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 초점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망원경은 이렇게 빛이 이런 경로를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앞부분에 이런 주경을 우리가 2400 주경이라 해서 entrance focal diameter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 길이를 이 초점이 모일 때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유효 초점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우리 망원경 주경의 결국 이 크기와 그리고 이 초점이 맺히는 거리가 우리가 전체 사진을 찍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망원경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초점 거리와 이 구경을 알면 우리가 어떠한 값을 하나 정의할 수 있는데, 그 값을 우리가 F 레이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원경의 어떤 그 망원경의 스펙을 나타낼 때 이 F 레이시오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망원경에서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알았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예, 맞습니다. 아인슈타인 다 알아요? 아인슈타인 모르는 분? 물리학의 천재.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혹시 노벨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시는 분? 받았어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혹시 어떤 주제로 노벨상 받았는지 아세요? 광자력과 상대성 이론? 아니야. 아인슈타인이 뭘로 유명해져? 항상 이런 유명하죠. 수상대성이. 네, 그렇죠. 하지만 노벨상은 뭘로 받았는지 아세요? 광자력. 맞습니다. 이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는 바로 광전 효과라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 효과가 뭐냐면 아주 처음에 발견은 엄청 간단하게 됐죠. 빛이 이렇게 금속판에 이렇게 빛을 입사시켰더니 어떤 전자가 튀어나온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설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로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상이 지금 제가 설명했는데 얘가 왜 중요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이런까지는 관자력과. 오 맞아요. 이 현상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빛이 입자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 현상 덕분에 우리가 카메라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디텍터, DSLR이 디텍터라고 했는데 이 카메라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바로 그 광전 효과를 제가 한번 표현을 한 겁니다. 아까 빛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빛이 그 입자를 우리가 포톤이라고 합니다. 광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광자들이 이 센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센서들이 들어오면 아까에서 본 것처럼 광전 효과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전자들이 이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자의 개수를 셈으로써 이 우리가 모은 빛에서 이 빛의 어떤 정량적인 숫자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에 우리가 어떤 숫자를 나타내고 값을 규명하게 되면 그 하나하나의 값들을 모아서 우리가 사진이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돼요. 왜냐? 우리가 지금 여기가 검정색, 하얀색, 여기가 빨간색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밝기가 몇인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미지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는 이미지, 아니면 이렇게 모니터에서 보는 이미지, 아니면 뭐 노트북에서 보는 모든 이미지가 다 이러한 이미지들의 값들로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찍은 사진을 그런 이미지 값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디텍터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종류가 CCD라는 것과 시모스라는 게 있어요. DSLR은 뭘까요? 여기 딱 봐도 있죠. 시모스 DSLR이라는 건 시모스라는 걸 쓰고 CCD는 그냥 이 CCD 그 자체로 있는데, 얘네들의 차이는 약간 그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요. 얘가 어떤 그
코로나 우리가 선별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이거를 만약에 여기에 다 우리가 환자들이 다 있다고 하면 그 환자들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거를 우리가 선별을 하느냐, 아니면 이곳 한 곳 한 곳에 다 의사가 있어서 그거를 각자 다 선별을 하느냐, 약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얘는 뭔가 한 번에 다 모아서 이걸 하니까 조금 더 뭐랄까, 얘가 정확하게 좀 더 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이게 한 곳 한 곳에 있는 대신에 그 대신에 그만큼 뭐랄까 조금 더 다 퍼져 있으니까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얘는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얘는 좀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보통 천문학자들은 이 CCD라는 걸 좀 더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여기 빛이 와가지고 망원경으로 가는 거랑 망원경에서 나온 빛이 여기 카메라로 가는 것까지, 여기서는 빛이 모여서 가는 그 성질을 사용했고, 여기서는 빛들을 광전 효과라는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알았으니까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촬영을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먼저 대상을 선정해야 됩니다. 여기 이 사진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천문학자들이 이제 대상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관측하고 촬영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이 찍은 그 전자들이 다 이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미지를 이제 좀 더 우리가 양질의 이미지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먼저 대상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대상에 대한 조사는 어떤 걸 하게 되냐면, 먼저 이것처럼 어떤 천체에 대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다고 들었는데요. 좌표계가 있습니다. 어떤 모든 천체들. 그래서 그 천체의 좌표나 아니면 어떤 물리적 성질 이런 거를 다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 천체를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는지, 어떤 시간에 볼 수 있는지 그런 걸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천체가 이 별들의 지도라는 성도가 있는데, 그런 그 성도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망원경의 field of view라는 걸 계산합니다. 아까 이제 이성호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사진 건판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건판 척도라는 개념을 쓰는데 아주 쉽습니다. 그냥 이 빛이 여기 생기는 이 평면에서 이 각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1mm일 때 여기가 각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플레이트 스케일이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정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이용해서 이 나무가 이 빛을 통과하면 우리가 어떤 각도로 보일지, 그거를 전체 검출된 그 이미지의 각을 우리가 몇 도인지 계산한 게 바로 이 field of view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때 스텔라리움 다들 써봤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스텔라리움 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별이 어느 시간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런 걸 이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또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시야에 그 별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 field of view라는 걸 계산하게 되면 이 밤하늘에서 우리가 보는 망원경에 그 별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직접 이제 계산을 하고 잘 보일지 안 보일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우리 망원경으로 그 필더뷰를 계산해서 조사하고 싶은 어떤 얘 같은 경우는 성단인데 어떤 성단이 여기 우리가 보는 그 시야 각 안에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들어오면 얘를 계속 관측을 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얘가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대상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척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상이 볼 수 있다 없다를 이제 판단하고 나서는 이제 관측하고 촬영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좌표계 이런 걸 다 배웠다 하셨으니까 어떤 천체의 고도는 뭘까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다 일지운동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뭘까요? 별이요. 그렇죠, 다 별이죠. 그러면 어떤 천체의 고도를 나타내고 싶으면 어떤 길이를 재면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천체가 어느 정도 높이에 있다. 예를 들어 밤하늘에서 우리가 천체 어떤 별이 얼마나 높이 있다를 나타내고 싶으면 어떤 길이를 재면 될까요? 예를 들어 얘가 북극성이라는 애인데 얘의 고도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어떤 길이를 재면 될까요? 네, 그렇죠. 이 빨간색의 길이를 그냥 재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서부터 이 하늘에 있는 이 지점까지의 각도가 바로 고도라는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이 별의 고도를 알고 싶으면 이 별까지의 우리가 각도를 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별들이 일주운동을 해요. 그러면 고도는 항상 일정할까요? 아니면 매 시간마다 계속 바뀔까요? 바뀌어요. 왜 바뀌죠? 일주운동을 하니까. 그렇죠. 얘가 지구의 자전 때문에 우리가 일주운동을 하게 되니까 1초, 0.001초 단위로 계속 고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또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 고도가 항상 바뀌는데 이제 우리가 관측을 하려면 얘가 몇 시에 어떤 고도에 위치해야 되는지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야 별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고도에 대해서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이 에어메스라는 대기량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내요. 근데 뭐 식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전혀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냥 고도에 대한 어떤 함수예요. 그러니까 고도를 어떤 함수에 대해서 나타낸 겁니다. 물론 이제 또 자세하게 분석하고 좀 더 복잡한 식이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고도에 대한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들이 이렇게 일주운동을 하는데 이 고도가 이렇게 가장 높을 때가 있고 그리고 이게 낮아질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것처럼 고도에 대한 식이 가장 어떤 피크점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가 관측하기 제일 좋을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도가 제일 높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 점을 천문학자들이 알기 위해서 이 대기량이라는 개념을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관측을 위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관측을 할 때는 이렇게 하루의 시간 단위로 이 대기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천문학자들이 조사하고 아니면 사진 촬영을 할 때도 이제 다 조사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측하기 적합한 시간을 계산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당연히 날씨는 이제 당연하겠죠. 우리가 뭐 어둡거나 흐리거나 구름이 너무 많아서 흐리거나 비가 오면 관측을 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에어메스와 그리고 날씨를 이제 우리가 다 알았으면 이제 어제 해봤겠지만 어제 망원경 설치할 때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온라인. 그거 파인더를 찾는 거. 그쪽. 그리고 극측 정렬도 혹시 어제 했나요? 어제 안 해. 어제 안 했어요. 한 조도 있고 안 한 조도 있구나. 아까 본 것처럼 모든 별들이 이 북극성이라는 그쵸? 이 별을 중심으로 일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도이라는 이제 과대를 이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 별들을 이제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려면 가만히 놔둬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따라가야 될까요?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가만히 있고 별들이 흘러가면 사진이 어떻게 찍힐까요? 어떻게요? 이상하게 찍히는 그렇죠. 뭔가 이렇게 흐르는 이런 사진 찍히죠. 사실 이게 바로 그 추적이 안 된 사진인 거죠. 얘는 그냥 별이 흐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진을 찍고 싶은 게 아니라 아까처럼 깨끗하고 어떤 천체 성운 같은 그런 사진을 찍고 싶은 건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극축 정렬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극축 정렬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그냥 이 망원경이 이 별들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축을 여기 북극성에 맞추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북극성의 축에 우리가 정렬을 아주 정확하게 맞추게 되면 이 별들을 아주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 극축을 우리가 제대로 정렬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별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조금의 오차가 생겨서 별들이 약간 이것처럼 흐르는 이런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극축 정렬까지 맞췄다. 그러면 이제 망원경을 카메라랑 연결하겠죠. 그래서 아까 오늘 이제 TLC 실습하면서 듣겠지만 우리가 카메라에 이런 키링이라던가 이런 이제 어댑터 같은 걸 사용해서 이렇게 망원경에 이제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TLT 하면서도 다 느끼셨겠지만 무게 중심을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해요. 무게 중심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아까 TLT 하면서도 이게 약간 진동도 많고 아니면 어떤 떨리는 현상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무게 중심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제 추적 촬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추적 촬영이란 뭘까요? 그렇죠. 아까 제가 별들이 다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별들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정밀하지 않았을 때 천문학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진을 찍었을까요? 어떻게 쫓아갔을까요? 네. 옛날에는 이렇게 이 초점이래. 그 가대에다가 이런 걸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일중 운동하는 속도를 손으로 맞춰가면서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힘들었겠죠. 계속 이거를 몇 분, 몇 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면서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추적을 했었는데 이제 점점 더 기술이 발달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망원경을 하나 더 달았죠. 이걸 왜 달았을까요? 이걸 단 이유는 바로 이 옆에 있는 망원경으로 이거를 계속 추적하면서 따라가려고 이 망원경을 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망원경을 이제 막 추적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따라갈 별을 놓고 그 별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이렇게 계산하면서 따라가는 이런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적해서 계속 촬영하게 되면 이제 별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계속 똑같이 따라가면서 긴 노출 시간으로 이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DSLR 찍을 때 느꼈겠지만 그거를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손으로 찍어도 될까요? 그 셔터를 손으로 눌러서 아니요. 왜 안 될까요? 흔들려가지고. 그렇죠. 흔들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손으로는 찍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원격으로 컴퓨터로 관측을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이제 릴리즈라고 하는 어떤 다른 도구가 있는데 그런 카메라 릴리즈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제 이미지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카메라 선택하고 그리고 뭐 저런 설정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일까요? 네, 아닙니다. 제가 아까 3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이제 그 이미지를 우리가 양질의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들은 전부 어떤
노이즈라는 그런 잡음이 생기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게 어떤 이미지의 노이즈가 심한 이미지고 그 이미지를 우리가 그 노이즈를 없애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과정을 전처리라고 하는데 전처리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이미지입니다. 딱 보면 이런 우리가 쓸 이 별을 보는 데 있어서 쓸모가 없는 이런 패턴들이 다 없어진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노이즈의 종류도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다크, 플랫, 그리고 바이어스라는 세 가지 어떤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합쳐서 이 이미지에서 빼면 또 깔끔해지고 또 이 이미지에서 또 이 이미지를 또 빼거나 나눠주면 이렇게 마지막에 완성된 저런 깔끔한 이미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왜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죠? 네? 그냥? 그 정도로 좋은 걸 넣은 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좋은 망경 아니 좋은 망경을 썼다고 치고 그러면 끝일까요? 이런 진짜 아름답고 예쁜 이미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게 나와요. 사실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사실 찍은 이미지들은 색깔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본 이런 이미지들은 이런 이미지들은 다 이제 천문학 어떤 그런 이제 어떤 색깔에 대한 정보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 사진들은 전부 색깔을 이제 넣은 겁니다. 어떤 다른 예술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색깔을 넣은 거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이 이미지의 어떤 특별한 화장의 어떤 빛에서 관측을 해서 어떤 그런 밝기 변화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찍은 사진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찍은 사진은 다 이런 흑백의 이런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미지들에다가 어떤 색깔을 넣고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건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천체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면 천문학자들은 보통 여기 과정까지 하게 되고 이제 이 과정을 넘게 된 이런 이미지들은 사실 이제 예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까지 이제 하고 그런 공부하는 방법은 사실 오늘은 제가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근데 이제 DSLR을 찍어볼 건데 DSLR에서 과연 진짜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오늘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DSLR 실습을 하면서 한번 이미지 촬영을 해보고 오늘 제가 말했던 그런 과정들을 다 같이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나가서